글에 따라서 이제 자금으로 이제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종목으로 물어보려면 아무래도 이건희 박사님한테 좀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한미약품처럼 터질 수 있는 종목, 좀 뭐 단기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조금 바이오에서 한 종목을 또 바이오에서. 꼽아주신다면. 한 종목을 꼽는 건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역시 완전 역시 또 까시는군요. 일단 깔아야 되는데. 까면 괜찮아. 다 괜찮으면 뭐 상관없어. 일단은 한 두 종목 정도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도 많이 줄었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보통 한 방송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나오는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코오롱생명과학이라든지 바이오메드는 예전부터 아, 얘기했던 진짜? 그런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든 뭘 보든 이제 막 스타트하는 애들을 따라 붙으시는 게 훨씬 더 많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종목을 쭉 서치를 해본 결과로는 지금 뭐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그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있는데 이 두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갑자기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이제 실적이 계속 나고 있는 회사고 적자도 안 나고 계속 꾸준히 돈을 벌고 있어요. 동물용 항생제 같은 걸로 해서 벌고 있고 이제 박테리오 파지 기술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박테리오 파지 기술 자체가 뭐냐면 결국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헬리코박터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른 거죠. 박테리오 파지가 이제 발견된 건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하면 자꾸 내가 뭔가 좀 잘 모르는 애 같아. 근데 바이오 쪽은 또 바이오 쪽이 좀 이렇게 원래 좀 관심이 없으면 되게 깊게 옛날에 공부를 많이 들어가면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나도 알고 있는 게 뭐 전문가들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완전 겉핥기로 그쵸.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투자의 관점으로 그럼요. 보는 거니까 박테리오 파지가 그럼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러니까 뭐 동물들이 그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사료에도 첨가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치료용으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항생제 내성이 없는 항생제를 내성이 없는 항생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인트론 바이오가 그래서 그게 뭐 3천억에 팔리냐, 뭐 5천억에 팔리냐, 뭐 1조냐, 뭐 이런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부터 있었는데 이제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또 갑자기 한미약품 때문에 그런 붐이 불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볼 때는 올해 안 나오더라도 내년이든 언제든 가시화는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트론 바이오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좀 조정도 많이 받고 이제 다시 좀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지금 이번에 팔았던 당뇨 그 랩스커버리로 싸서 한 3가지를 네. 같이 팔았어요. 패키지로 팔았는데 퀀텀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이제 3가지를 뭐 이 어디냐 그쪽 얀센에는 1조에 팔고, 그 다음에 저기 사노피에는 뭐 4조 8천억에 팔았는데. 그런 기술을 똑같이 갖고 있는 애가 펩트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약효를 지속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뭐 주사 한 번 맞을 거를 10번 맞을 거를 한 번만 맞게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 시장에서 많이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를 단백질의 구조를 약간 좀 분자 구조를 크게 해서 뭐 신장이라든지 오줌으로 빠져나가거나 뭐 이런 걸러지 그러니까 약 물질이 빠져나가는 거를 좀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또 펩트론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갑자기 좀 주목을 받았어요. 한동안 홀대 당하고 있다가.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도 너무 싸고 하니까 이제 4천억 정도 됐는데 4천억이 조금 안 될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뭐 그쪽도 이제 실적은 뭐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기대감으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 두 종목은 보면 차트로도 별로 이렇게 부담은 많이 안 되실 거고. 뭐 갖고 있으면 뭐 좀 당분간은 이 이슈로 좀 많이 그렇죠. 올라가지 요새 않겠나. 같은 경우 이제 그쪽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에 좀 이렇게 또 돌고 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미약품은 뭐 지난번에도 뭐 한 80만 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뭐 지금 현재 좀 발동이 걸렸다가 한번 이제 좀 거래량 터지고 이슈 다 좀 나오면서 좀 주가 마이너스 4% 갔다가 이제 오늘 또 다시 한 4% 정도 올려놨는데 만약에 뭐 TP로 정도로 딱 목표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까지? 일단은 길게 보면 한 120만 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80만 원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예측했을 때는 뭐 3조 규모였는데 지금 뭐 이미 한 뭐 6조 이상 나간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오늘 올라간 게 가장 좀 의미가 깊은 건 그동안 안 들어왔던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좀 대량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다 마지막에. 그러면 결국에는 좀 이쪽에서도 큰 자금들이 관심을 좀 갖고 뭐 일반 개인들이 투자했던 분들은 오랫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좀 나가고 이러면서 손바뀜이 좀 일어나는 상황이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뭐 기관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걸 확 당기진 않겠지만
좀 쉬다가 천천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안정적으로 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좀 형성되면 뭐 연말까지는 뭐 좀 힘들겠지만 뭐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한 120만 원 정도는 한번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저기 네. 뭐야? 저 손 대표는 마지막에 예?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왜 보일러 떼줘야지. 왜 날씨가 따뜻해져서 보일러 안 튀는 아니, 추워하지. 춥나요? 저렇게 따뜻하지? 아, 그럼 내가 한번 얘기를 좀 네네. 해볼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시장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 따라서 확실히 그치. 업종이라던가 종목이 돌아가는 판세가 좀 달라지는 건 분명히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 건 어찌됐든 중국가 아마 이제 이건희 차장님하고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같이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내 색깔과 이건희 차장님의 색깔이 좀 다른 부분들이 나는 이제 지금 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중시를 하다 보니까 현재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면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것과 지금 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과 또 바로바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봐야 나는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섹터로 보면 오늘 제가 이제 SFA IR을 또 다녀왔는데 지금 중국에서 뭐 최근에 보면 반도체 굵기 해가지고 반도체에다가 꽤 많은 투자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안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1년도 이후로 상당히 좀 길어졌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찌됐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 구조 자체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고 이제 갈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 지금 IT 쪽에서 소재라던가 부품 쪽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올해 사실은 올해 한 2분기서부터 좀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좀 늦춰졌고 그게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좀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있는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드라이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같이 투자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치킨 게임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이제 치킨 게임이 그 승자가 남아가지고 승자 독식을 하는 구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다시 중국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또 치킨 게임 같은 것들이 한번 또 팽창할 수 있는 시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같은 어떤 성장주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던 실적과 성장이 동반해서 가는 실적이 성장하는 것들이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올해 하반기서부터 물론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라던가 이런 부분하고 좀 맞물려서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저는 이제 SFA도 다녀왔고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SFA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AP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찌됐든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OLED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LCD 대면적하고 이제 OLED를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하고 삼성 쪽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LED 쪽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투자가 우리나라 쪽에서의 투자가 좀 넓어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수요라던가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3분기도 실적이 꽤 잘 나왔고요. 근데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으로만 딱 산정해서 보면 아주 싼 가격은 아니야.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가 조금씩 태동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뭐 비아트론이라던가 테라세미콘 뭐 SFA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느리지만 이제 좀 바닥을 좀 잡아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동아일텍이라던가 나도 좀 종목을 좀 깔면 그다음에 이제 또 LG 쪽에서 관련된 회사들 보면 LIG, 인베니아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섹터가 지금 이제 서서히 동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이제 그쪽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 자체는 또 바닥에서 이제 겨우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뭐 주상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뭐 물론 제가 가장 좀 안정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SFA가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어떤 그 시장에서의 임팩트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가 뭐 OLED에서 예전에 어떤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AP 시스템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분위기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좀 수익률이 부진해가지고 학구적이야. 이게 아니 AP 시스템 이제는 한번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 무겁게 그
13,000원대 사가지고 몰려 계신 분들은 그쵸, 엄청 많거든 많죠. 지금. 거기가 최고의 저항대가 되지 않겠나 올라오면. 뭐 올라와서 좀 그때 뭐 본전이라도 까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생기면 좋겠고. 근데 이게 좀 약간 침체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심기현 대표 얘기를 안 하니까 심지네. 또 이제 밝게 좀 한번. 이번 종목은 이번